타임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구의 스트로가 이슈의 박남구 인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요즘 한더위는 물러갔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난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임병철 박사님을 모시고 최근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사님. 네. 그동안 어떻게 잘 계셨죠? 네네네. 네. 혹시 박사님, 우리 스튜디오까지 오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어려운 점 없었고요. 교통이 너무 편리하게 고속도로가 잘 돼 있어서 네네. 예, 내비게이션 따라 잘 왔습니다.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 게스트 초청에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임병철 박사님의 프로필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충북 영동 출신이고 미국 카플란 대학교 로스쿨 졸업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원을 역임하셨고요. 전 한국 사회H본부 대변인, 현재는 서울 희망연대 수석 대변인과 원주 기업도시 WIM, 한국 이커머스 연합회 법률 자문단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한국에 오셔서도 여러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또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SNS 시청자 여러분께서 인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SNS 타임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죠? 지난 총선 때 우리 어린 왕자 돌풍을 일으켰던 세종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임병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조금 더 이 소개를, 혹시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했는데 혹시 미국은 언제 가셨나요? 미국에 계셨어요? 15년 동안 있었어요. 15년 동안. 그럼 2000년도나 1999년도에 가셨어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올해가 2016년이기 때문에 예. 갑자기 1900년에 깜짝 놀랐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은 질문에 앞서서 로스앤젤레스 시의원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로스앤젤레스 시의원님,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어떤 쪽에 혹시 치우치나요? 자치단체? 자치단체니까 이제 시의원에 더 가깝다라고 시의원에? 예, 조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는 원주 기업도시, 원주 혁신도시가 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 거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이런 게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예. 심사를 한번 갔었거든요. 예. 거기 15개 기관인가? 몇 개 기관이 거기 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공무원만 9,000명에서 10,000명 된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주로 지금 위임이라고 되어 있고, 이커머스 연합회인데, 여기서 주로 법률 담당은 어느 쪽의 법률 담당이신가요, 혹시? 주로 이제 한국에서 미국과 관련된, 외국과 관련된 어떤 그 법률, 상업, 자문을 좀 주로 하고 있고요. 그쪽에 이제 혁신도시도 있고 기업도시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도시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들 기업도시 쪽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기업도시에 담당을 하시면 지금 우리 이제 변호사님, 미국 변호사님이신데 한국에서도 미국 변호사님하고 한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혹시 구분할 수 있고, 미국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서 어떤 변론을 하실 수 있나요? 네. 우선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 변호사, 한국 변호사는 자체가 틀린 거고요. 미국 변호사가 한국 변호사에서 할 수 있는 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자문과 법률 자문을 통해서 미국과 관련된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 변론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법정에 쓰거나 또 변론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런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미국의 유명 로스쿨 졸업하셨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의원으로 2년 동안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주요 활동 내용과 한국으로 귀국을 하신 후에 주요 활동 분야를 좀
우리 시청자들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말씀 뭐 좀 길게 얘기해야 되나 짧게 이야기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아, 편하신 대로 하세요. 편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00년대가 아니라 1990년대입니다. 네네. 1990년 중반, 제가 하루 오래돼서도 기억도 안 나요. 1990년대 중반 정도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가족이 이제 반이민 쪽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뉴욕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다시피 이민 생활이 그렇게 뭐 이렇게 편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 네. 예, 여러분들 이민들이 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한 거는 아니고 슈퍼마켓에서 네. 지금 같은 한국의 이제 이마트나 홈플러스 정도 될 것 같네요. 네네.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이제 재정 매니저도 네. 해가지고 했는데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제 그 뉴욕주죠. 뉴욕주에서 이제 한 7년 정도 있다가 네.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제 다시 또 이사를 갑니다. 네. 거기서 첫 번째 직업했던 것이 이제 메디칼 네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한국의 의료보험 같은 거, 또 클레임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네. 교통사고, 개인 퍼스널 인저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제 개인 상해 사건들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됩니다. 예, 하루에 뭐 한 수백 건 정도의 막 클레임이 들어오고, 예,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야 나도 한번 좀 해보고 싶다. 바로 예. 법을 공부를 하고 싶다. 예, 아, 그래서 예. 이제 뭐 그때 이제 의사나 변호사들하고 늘 항상 이야기하고 그들의 케이스를 핸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돼서 이제 그 LA에 있는 노스쿨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아유 말이 이제 노스쿨이 이제 1학년 때 참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네. 대화가 되는 것도 미국의 엘리트층들도 상당히 힘든 케이스인데 1년 동안 상당히 뭐 거의 뭐 모든 과목이 거의 페일이 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도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재학기에 테이크해서 등록을 해야 예, 등록을 해서 또 수강도 하고 참 어렵게 해서 1년을 진짜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년째 되니까 2년차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년을 마스터하다 보니까 어느 네네. 정도 쉽게 됐는데 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때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겨울 방학인데요. 네. 시온에 이제 또 아. 그때 도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면 나이가 네.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때는 이제 한 30대가 이제 막 들어섰을 때 빨리 같아요. 그러면은 하신 거네요. 그럼요. 예.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된 건 아니고요. 계기가 된 것보다도 그때는 이제 이른바 우리 한국에서 정치라고 하는데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던데 주민들이 이제 나갈 사람이 없다. 뭐 그랬나요? 그래서 같이 이제 좀 나가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하다가 이제 제가 한 것은 거의 없고요. 거의 미국은 이제 한국하고 조금 틀려서 봉사자들이 그렇게 한 50명 뭐 청년들이 이제 네네네네. 주민들이 도와줘서 사무실도 그분들이 임대를 해주고 인기가 좋았었네요 그때. 키만 컸지 뭐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아마 뭐 나름대로 이렇게 성실하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을 이렇게 해준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아시아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쪽이 또 뽑아야 된다는 어떤 그 지역구가 또 아시아계 지역구다 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네네.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어렵게 또 졸업도 하고 하다가 이제 몸이 또 이제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2010년도에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 가족이 누구 계시나요? 이제 친척들이 있습니다. 예, 친척들도 부모님 있고, 다 이주하셨고. 네, 가족들도 이제 사는 곳인도 형제가 있긴 한데 네네네. 어디 떨어져 있고 그래서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제 고향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동입니다. 영동으로 그냥 가게 됩니다. 시골로. 네, 고향도 거기가 또 산천이 좀 좋고 공기도 참 좋은 데입니다. 네, 그쪽으로 가게 돼서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네.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활동을 또 하셔야죠. 네, 그래서 이제 어학원 하나 또 차리게 됩니다. 거기서. 네, 그래서 인기가 좋았을 텐데, 그거?
그렇죠. 우리 저보다도 뭐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또 잘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쪽에 사회적 기업이란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생소한 네네. 한국에서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박원순 현 서울시장도 같이 함께해서 지금까지도 같이 연을 이어가는 그런 거가 됐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농촌이다 보니까 한국 사회치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그러다가 중앙에서 이제 한국 사회치 본부 대변인도 맡게 되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울 희망연대는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 희망연대에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쪽에서 또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쭉쭉쭉 지금 이제 또 이렇게 법률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활동 분야가 굉장히 본의 아니게 한국에 와서도 어떻게 정치까지 이렇게 또 시작을 됐네요. 참 예. 어떤 정치를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이따가 또 네.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법조인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변론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 변론은 뭐 아닐 것 같고, 미국 쪽이나. 네. 그래서 가장 뿌듯했던 네. 변론, 워스트와 베스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워스트 베스트.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시청자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데요. 가장 그래도 뿌듯했던 점은 그래도 한국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네. 예, 지금 뭐냐면 그 충북에 보면 무량산이라는 산이 네네네.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상당히 오래된 산인데요. 거기 주변에 한 300에서 400세대의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네네.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시청하고 이제 시청에서 그 근린시설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영동군에서? 그렇죠. 네네. 영등포는 이제 포함된 오케이, 무량산 오케이. 중부 네.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청에서 그걸 근린시설 허가를 그 아파트 단지 옆에 뒷산에다가 내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산이 그냥 무너졌어요? 절개가 됐어요? 벌판이 된 거죠. 수백 그루의 오래된 뭐 몇백 년 된 네.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옛날부터 전해요. 그 무량산 들어가는 그게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거기가 이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네네. 타지에서 또 해에서도 오는 그런 데인데 하루 아침에 그것이 이제 수백 그루의 나무가 그냥 베어집니다. 이게 주민들은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모르는 상태에서. 아침에 깨어다 보니까 없어진 나무가 거예요. 베어졌다.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참 그분들이 어디 호소할 데도 없고 네네. 또 시청이나 또 이런 시공사 업체하고 네. 부딪힐 만한 어떤 힘이 뭐 이런 것이 시간적 또 변호사 비용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네네. 많이 부족해서 네. 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좀 해야 되냐?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좋다 그런데 한번 좀 해보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년 동안 그거를 진행을. 법정 투쟁을 했어요. 많이 3년이지 이게 거의 한 4년인데요. 겨울에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원상 복귀 명령을 받습니다. 그 시공사 다 허가가 이제 취소가 되고 그래서 거기 하자가 있어서 원상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무를 다 심어놓고. 원상 복귀해서 옛날의 나무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들의 나무를 다 심어서 그런 모습 또 주민들이 지금도 전화가 와서 명절 때 되면 항상 이렇게 문자라든가 또 선물도 가끔 이렇게 보내주고 참 뜻깊은 일이죠. 지역 주민에서 굉장히 뜻깊은 일이네요. 네. 너무 참 가슴 벅찹니다. 미국에 있을 때보다도. 가장 좀 뭐 가슴 아픈 이야기는 이제 미국 케이스인데, 한인과 관련된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는 이제 1급 살인 사건에도 1급, 2급 살인 사건이 그렇게 있어요. 나오네요. 근데 1급 살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이른바 그 오징어 먹고 한인분인데, 그래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분이 이제 저녁 때 늦게 야간 청소를 하셨던 분인데, 이민자인데, 밤에 이제 청소를 하시고 이제 귀가하는 도중에 이제 고속도로 프리웨이라고 하죠.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 따지면 이제 고속도로 하이웨이. 그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건데 프리웨이 가다가 이제 그 규정 속도를 이제 위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경찰들이 이제 잡은 거죠. 잡았겠죠. 근데 때마침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그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그 주변의 경찰들이 이제 깔려 있었네. 그런 상태였다가 이분이 이제 자꾸 이제 경찰이 접근을 했는데 마른 오징어를 씹고 있었어요.
굉장히 마른 오징어를 씹고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중학생 되는 딸이 좀 자고 있었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베테랑 30년 베테랑 그 경찰이 이제 앞에서 가고 뒤에서 오고 이제 차를 이제 접근을 하는데 창문을 열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마른 오징어를 입에다 물고 있으니 이 마른 오징어가요 정확하게 99%그 사람 시체 냄새입니다. 예. 썩은. 예. 그러니까 이 베테랑은 다 알죠.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평소에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도망가다시피 뒤를, 이게 이제 식인 사람도 아니고 무슨 게임인 줄 알고요. 뒤에는 또 여자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가다가 이 경찰관이 트럭에 들어오는 차에 칩니다. 경찰관이. 예. 그래서 이제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네. 이 한인을 1급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네네. 일급- 살인한 사람 아닌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해서 체포를 합니다. 네네. 그것이 일부러 그런 거를 하고 위협을 했다. 네네. 그래서 결론은 또 어떻게 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는 뭐 7, 80년이 보통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탄원서 내고 이렇게 해서 25년까지 감형을 했는데 지금도 살고 있죠. 네네.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너무 깊이 있게 너무 그냥 이렇게 해서 여튼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대 국회의원이면 금년도죠. 네. 예비후보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었다. 아까도 인사드렸지만 예비후보로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또 미국에서 생활하다 한국에 와서 또 지역이 영동 출신이 세종시에 가서 네. 그래서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도 있을 거고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네. 그래서 느끼시는 점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생한 이야기인데 정말 가슴 아프기도 하고 네네. 그래도 우리 SNS 타임스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나눠야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래도 가장 아쉬웠던 점은 다들 알다시피 상황이 그렇게 돼서 네. 이해찬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당에서 또 전략 공천을 하는 바람에 네네. 경선도 못 치러보고 끝난 것이 네. 너무나 좀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계획대로 네. 딱 그 순간을 노려서 지금 다 준비했는데 그것이 날아갔을 때 참 허무했던 그런 거 있습니다. 세종시로 가고자 한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영동에서 활동하고 그때는 영동 출신이고. 네. 어. 그때 당시는 이제 충북 이렇게 올 때는 네네. 영동에 갔었고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네네. 다른 도시로 갔으니까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하튼. 네네. 중앙하고도 관련성이 있고. 그러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해볼 만한 게임이었는데 좀 못한 것이 참 아쉽고요. 그 좋은 점은 오늘 이렇게 우리 네. 그 교수님이나 우리 정 대표님 같이 이렇게 다른 분들 많이 만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지역의 이런저런 분들과 끈을 이렇게 폭을 넓혔다는 점, 그 점은 참 좋은 기회였다. 지금은 어떻게 그런 관련됐던 사람들하고 네. 어떤 인맥 관리를 지금 다 계속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바빠서 못 하시나요? 이게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때만 인사드리고, 이 정치인들이 다, 그때만 인사하고 아는 체하고 또 떠나보면 모르는 체 하는 것이 가장 그건데요. 그래도, 계속 이어서 활동을 했죠. 네. 그 끝나고 나서도 네, 이제 세종시당에서, 중책을 맡아서 계속해서 한 달 전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네네. 건설에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네. 그렇게 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십니까? 지금 그럼 당이 국민의당? 아닙니다. 아니,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너무 정치는 우리 방송상 세분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온 지 그럼 몇 년 정도나 됐습니까? 지금 이제 5년째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말 굉장히 잘하세요. 그럼요. 제가 가기 전에도 한국 사람이었고요. 한국 사람입니다. 예. 근데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네. 발음이 한국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보니까 우리 조카도 보니까 근데 굉장히 우리 임 박사님께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다가 네. 사실은 어떻게 뭐 해보지도 못하고 판을 내려는 거랑 똑같은데. 그렇죠. 그죠? 네. 앞으로 4년 있습니다. 다시 혹시 도전할 생각 있으신가요? 이거 참, 방송상, 이 국회의원 대전하겠다. 이 선거법도, 사전선거법에 또 걸리지 않을까. 그건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확실한 것은 제가 한국에 있는 한, 생각은 있으세요? 저희 최종 목표가 정치입니다. 정치예요? 예,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우리 SNS 타임즈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발표를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어서 질문이 없는 질문이에요. 네. 정치가 최종적 목표면 우리 이제 임병철 박사께서는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세요? 어려운 문제 이거는. 뭐 좋은 말, 피상적인 말 많이 있죠. 깨끗한 정치, 좋은 정치 하겠다는 말이 있죠. 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딱 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행복한 정치,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아이들을 위한, 제가 국회의원을 이제 법으로 따지면 네. 아이들을 위한 안전법 또는 행복법, 그 다음에 교통법, 자. 생활법, 여러 가지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부족합니다. 네. 자, 그 법을 기초를 한번 좀 제가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예를 들어서 네. 아이들이 행복한 법을 만든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아이들이? 일반 제가 이제 방종환법을 하나 얘기를 일명 방종환법.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교육에서 지원했을 때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많이 어렵거든요. 네. 생활지원법이라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시도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학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교육 받는 거, 네. 교육 서비스 받는 것은 무료로 국가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옆에 있는 교통법,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도로라든가 학교 근처에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교통, 뭐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게 말씀드렸죠. 교육과 관련된 거를 잠깐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네. 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공교육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지금 현재의 교육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마 우리 임 박사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한테 설문해서 대한민국만큼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있어요. 그렇죠. 시험 받고 테스트해서 어디 대학을 갔느냐. 앞으로, 지금 대학의 입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대학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학생이 없으니까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임병철 박사께서 이제 아이들이 행복한 어떤 슬로건인데, 네.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네.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저는 생각할 때 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렇죠. 하나 놓고 하나도 못 넣는 집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아이는 굉장히 작아요. 이제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해주는 것들은 아까 이제 어떤 지원들은 많이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누리사업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니 많이 하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30년 후에는 네. 아이가 있어야지 뭐.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OECD 국가에서 최하위인데.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임업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세부 계획을 세워서 나는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해서 학원 많이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죠? 그렇죠. 예, 예. 아까 어학원 잠깐 말씀하셨는데 학원은 저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 학원은 상위 10% 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앞으로 우리 세대에서는 지금 노인 복지가 아직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임원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행복한 어떤 지원을 줄 수 있는 법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4년이라는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 때 좀 정리하고 또 자문을 받고 또 엄마들한테 받고 아이들한테 받아서 생각하는 그러한 이러한 테두리가 아닌 실질적인 갈 수 있는 앞으로 우리나라 그렇대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CX 고객이 경험을 하는 그런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떤 그런 정치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걸 조금 더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디테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또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정치를 하신다고 최종 목표가니까 국회의원이 되신다 하면 네. 우리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네. 어떤 일을 아까 이제 1번 문항하고 이어지는 문항인데 네. 조금 더 크게 너무 세분하지 말고 좀 더 크게 본다 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냐 그죠? 그게 이제 둥그러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네.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이제 제가 늘 항상 슬로건으로 슬로건인데요. 네. 그 구체적으로 세부사항까지 이제 세부사항은 지역구에 맞는 또 그렇죠. 있겠죠. 뭐 세종시의 어떤 문화센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고요. 저는 이제 요거를 항상 늘 말씀드릴 때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하면 이제 이게 비상 좀 말이 아이들이니까 이거 아이들만 위한 그런 정책을 너는 필 거냐라고 네. 물어보는 것이 가장 보통적인 제가 봐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기초적인 법을 닦아놓으면 네. 거기에 청년 또는 거기에 어르신들까지도 나중에 그분들이 잘할 거니까 전체적인 복지. 그렇죠. 그것도 아이들이 잘 행복하면 그들이 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부모들이 대학교 가고 행복하죠. 행복하고 아니, 그들이 이제 또 안전한 사회가 되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파운데이션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완벽하게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좋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 복지국가 지금 이제 부정부패가 상당히 또 많고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자, 그러시면 이제 우리 이제 박사님께서는 예비 후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정책에 대한 기반을 많이 하셨을 거라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복지가 잠깐 나와서 내가 또 네. 거기에 말꼬리를 좀 잡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오늘 우리 이제 박사님을 위해서 하는 네. 초청 토론이기 때문에 자, 복지, 네. 자, 아동복지, 아동복지 그다음에 청년복지, 네. 그다음에 노인복지 네. 크게 나누면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아동복지에서 전 정권에서 이제 누리라는 전 정권 이번 정권이죠. 네. 누리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고 네. 청년복지에서는 지금 일자리가 있고 네. 그다음에 노인복지는 앞으로 살 30년 어떻게 살 건가 네.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아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됐고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 굉장히 없잖아요. 네. 아까도 내가 이제 오면서 라디오를 잠깐 들으니까 네. 최저임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혹시 박사님 아시죠? 네. 6,030원 정도 아마 될 6,030원. 겁니다. 6,030원이 정확한 40원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6,030원 최저임금을 받는 인구가 약 280만 명 정도 된다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라디오에서 잠깐 들었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불행한 어떤 청년들이에요. 또 일자리도 없고 네. 지금 고용률이 상당히 떨어진 그런 거고 지금 혹시 우리 박사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이나 내후년? 아마 전 세계적인 추세로 경제는 이제 이미 한국 어떤 이제 사회나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 이제 이미 열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경제를 택한 것보다도 세계적인 지금 경제 추세를 바라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내년 경제도 뭐 지금 연도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세계에서 참 경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럴수록 그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우리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네. 한국에서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다면 이거 억지로 만들어내가지고 이거를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도 해외에 눈을 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늘 항상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해외 투자를 그냥 돈 투자가 아니라 우리 그 청년들이라든가 청년분들을 위한 인적 투자가 좀 이루어지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늘 항상 합니다. 한인들 외국에 나가면 다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 많지만 한국인들이 너무나 근면성도 있고요. 네. 머리가 또 똑똑하고. 재능이 똑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희망과 또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도 또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뭐 이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정권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게 해외 일자리 만들기예요. 네.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해외에 이제 인턴십 사업 보내서 해외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 또 대학에 창업, 해외 일자리,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정부에서 지금 마지막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 일자리 많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보내자. 그게 정확히 캐치를 지금 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으면 네. 보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시켜주는 방법,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살다 오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루트를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제가 질문을 또 나중에 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네. 아까 이제 부정부패에서 잠깐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김영란법 시행이 이제 28일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그렇죠. 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김영란법에 대한 논쟁이 지금 많아요. 좋다 안 좋다, 먹고 사냐 안 먹고 사냐. 그럼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어떤 시의원을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법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김영란법과 미국의 어떤 그런 청렴도에 맞는 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영국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쉽게 좀 풀어서 좀 주십시오. 법 얘기하면 또 딱딱하고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는 분야인데요. 좀 간단하게 얘기를 또 드려야 한다면 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미국은 1962년에 이 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이른바 뇌물죄와 부패방지법입니다. 아, 부패방지법. 예, 그 법이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연방법하고 미국에는 이제 50개 주가 있는데요. 그 50개 주에 각각의 또 주에 또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법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거기에서도 국내법하고 국외법으로 또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런 일을 했든지 또는 이제 해외에서 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국내법 못지않게 국외법에서도 상당히 큰 처벌을 두고 있죠. 이제 이번에 아까 우리 김영란법, 김영란법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크게 다른 점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미국 법을 많이 따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상당수 이제 기존에 있던 법이니까 그 따와서 이제 첨부를 하고 좀 개선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다른 점 그 적용 대상이 대상이 언론인 그리고 일반 사립교원 교원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했던 미군 직무성 관련에 따라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번 이른바 김영란법은 직무성 관련 이외에도 그냥 금품을 제공한다든가 줄 의도만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더 강하다는 얘기네. 그렇죠. 더 강하고 또 더 조금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단점은 그 면에서 그 형량이라든가 형량이라든가 공소시효 면에서 상당히 약합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은 3만 원 기준이라고 친다면 식당에서 식사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은. 그럼 미국은 $20, 그러니까 지금까 한 2만 원, 1,000원 기준에 한 2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1년 합계에 $50, 그러니까 5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15년 징역형입니다. 15년. 그러니까 상당히 형량에서 많이 차이 나요. 형량에서 차이나고 공소시효도 공소시효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제 5년인 이죠. 미국은 25년입니다. 25년. 그래서 한 번 잘못 걸리면 그냥 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미국의 이제 버지니아 주지사 사건이 있는데요. 이번 걸로 이분이 100년을 받았어요. 어떻게 100년이 떨어졌냐 하면 제약회사에서 돈을 이제 리베이트를 받아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연방법에도 걸리고 또 부패방지법에도 걸리다 보니까 더블로 이게 걷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미국은 그렇고 우리나라의 지금 적용 대상들이 자, 이제 선출직은 일부는 제외한다고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우리나라 차이점이 어떤가요? 미국은 아까 주지사가 선출직입니다. 다 적용되죠. 똑같이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공무원들하고 오히려 선출직 공직자들한테 더 엄한 잣대를 왜냐면 국민들이 뽑았으니까. 근데 요번에 아까 단점이라고 하면 더 덧붙여 얘기한다면 이제 요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출직 공무원들은 또 국회의원 분이나
시도지사, 시의원, 지도자 이런 거는 살짝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이게 민간 영역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법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러면은 미국하고 차이는 있다. 예, 좀 미국은 선출직이 됐어도 예외 사항이 없다. 예외 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엄격한 법으로 이 부패방지법하고 뇌물죄 적용이 됩니다. 근데 선출직에 내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자, 주민이 주민을 대표해서 청탁을 하면 괜찮고, 네. 개인이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똑같이 네네. 한다. 그걸 구분을 어떻게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당히 그 뭐 좀 어려운 애매모호한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쪽으로 좀 요번에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더 앞으로 또 좀 더 개선돼야 될 점은 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좋은 점은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렴도가 우리나라 지금 OECD 34개국 중에 27위라는 굉장히 안 좋네요. 예, 불명예네요. 아니 불명예죠. 대만하고 태국보다도 안 좋다는 어떤 결론이 났고 네네. 부패 지수가 175개국 국가 중에 43위입니다. 아. 상당히 안 좋죠. 네. 그래서 뇌물이 오랫동안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문화적 그냥 전관예우 또는 예. 그냥 또는 그냥 예의상 뭐 네. 그렇게 됐겠죠. 그렇게 일부처럼 이렇게 여겨져 와서 네. 일본 법을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한국 풍토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정말 박수를 보낼 만한 법입니다. 예. 아까도 이제 제가 라디오 잠깐 오면서 들었더니 우리나라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 작년에 이제 설문을 해보니까 부패하다, 공무원들이 부패하다고 느낀 게 한 60% 나온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법들이 필요하다. 근데 적용 대상과 그 다음에 어떤 예외상이라는 것들은 똑같은 국민을 놓고 봤을 때는 누구는 예의하고 누구는 적용을 받고 누구는 적용 안 받고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익위에서 아마 각 시도 공무원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아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 법을 기초로 해서 지금 잘 된 것도 있고 개선할 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도 이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네.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럼 뭐 먹고 사냐? 그럼 어떻게 사업을 하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은 이제 시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28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면 이제 어떤 모습도 나올 거고 어떤 잘한 점도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법조인들도 또 이런 것들을 자꾸 뭐 한 번 딱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끝까지 간다가 아니라 뭐 개선하고 잘못되면 고쳐야 되겠죠. 그게 이제 1차, 2차, 3차 개정 그래서 법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좀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건 어떻든 잘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3, 5, 10에 대해 제도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3만 원, 뭐 5만 원, 10만 네. 원 제도.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금액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참 이게 뭐 그럼 5만 원은 안 되고 3만 원은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네네. 참 그 기준도 상당히 좀 우리가 그 대상에 따라서 좀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이제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 아니요 1회 20달러고 이제 네. 총합 이제 1년에 $50입니다. 1년에 $50. 네, 그러니까 이제 2만 원, 5만 원 차이예요. 두 번만 먹으면 그러면 이제 상당히 큰 이게 식사에 식사든 이제 금품이든 그냥 3, 5 이렇게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닙니다. 음식별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금액으로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네. 우리는 3만 원 미만, 네. 선물은 5만 원 미만, 네. 그다음에 조화, 뭐 꽃 이거는 10만 원 미만이네요. 네. 그거 없고 없이 그냥 1회에 20불, 그다음에 연간 50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기준을 둔다. 네. 그러면 식구 달라면 상관없네. 근데 이제 누진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1년 그 누진 되니까요. 20달러 상관없지만, 아니 19달러 상관이 없지만 1년 누진으로 해서 50달러 넘어가면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대상이 되고 이제 거기에 금액에 따라서 더 누진이 됐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형량과 공소시효가 네.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공무원을 못 하겠네요. 일단은 거의 뭐 또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받지도 않고. 양형이잖아요. 네. 이 받은 사람도 걸리지만 준 사람도 그런 걸리죠. 사람도 걸립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네. 그러면 형량으로 따지면 어느 쪽이 더 커요? 형량이 따지면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요. 미국이 훨씬 더 크죠. 지금.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은? 네. 받은 사람은 준 사람은 똑같이 적용이. 똑같이?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 식사가 3만 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위반을 했다. 네. 그러면 형량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5만 원이면 이제 15년 아니 우리나라 5년이죠. 5년 이하. 5만 원에 5년? 예. 이하.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5만 원 이상이에요. 그 기준에 넘어가면 5년 이하를 10년 이하 자격정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정지? 예. 5년 이상? 10년 이하? 5년 이하 징역은 5년 이하 징역이고 또 그 공무원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격은 이제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무원 시험 못 보네요. 그렇죠. 다시 공무원 시험 못 보든지 아니면 다른데 공공기관에 갈 수가 가죠. 없다고 볼 수가 그러면 있죠. 이거를 지금 저는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네.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데 벌금형도 있나요 혹시? 그거 플러스 이제 요거는 이제 형량이고요. 플러스. 예, 형량이고 또 이제 돈은 이제 벌금은 또 따로 내죠. 따로. 예, 아까 내가 미국의 주지사 사건 얘기했지만 이제 그건 100년이라는 형이고요. 네. 근데 그분한테 이제 지어진 것은 이제 벌금형은 별도로. 벌금은 따로. 그거는 프랑스가. 다시 예. 금액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부정부패에서 아마 곧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대한민국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지금은 조금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변호사님께서, 네. 우리 이제 시청자와 어떤 분들께, 주민분들께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정의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뭐 이렇게 귀한 자리 또 내주신 우리 다시 한번 SN타임즈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여기 올 때 너무 가슴 뛰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마도 길거리에서 또 마켓에서 식당에서 또 주차장에서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또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부족한 게 뭐 어디든지 전 달려갈 생각이고요. 여건이 되면 우선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요. 좀 제 주변에 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을 하는 와중에 그래도 여러분들 일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지금 이제 초등학교 운영일을 이제 맡게 됐는데요. 또 그런 일을 하면서 가깝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반드시 희망이 오고 또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는 날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우리 그날 보면서 같이 뚜벅뚜벅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서 좋은 시간 같이 해주신 임백철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아침 저녁 날씨가 상당히 싸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는 정은혜 글로벌 가치창조 강사협회를 초청하여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